여당의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한다면 그 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주장을 최고위 회의에서 버젓이 한다며 정당 해산의 길로 접어든 국민의힘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부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석방을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부정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정당 해산을 앞당길 엑스맨이라고 지목한 겁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헌재의 탄핵 판결을 부정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탄핵은 정당하지 않다며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혁신당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는 발언이자 몰상식에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해산돼야 하며 그 길을 앞당기는 엑스맨이 바로 김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달에도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개혁신당은 국힘 망언 제조기의 화려한 데뷔전이라며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덕을 보게 생겼다고 조롱했습니다. 결국 여당 내부 인사의 발언이 야당의 공격 소재가 되고 정치권 전체의 갈등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당의 최고위원 발언이 스스로 당의 해산을 앞당기는 엑스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여당의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통일교 특검 공소장에 적힌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건희 씨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도 통일교 측의 청탁을 받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탁을 듣는 자리엔 윤핵관, 권성동 의원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공개한 공소장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 시점은 2022년 3월 20일 대선 직후 당선인 시절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는 당선인 사무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친윤계 핵심 권성동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통일교가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고, 윤 전 본부장은 제5유엔 유사무국 설치,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지원 등 통일교가 추진하는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ODA 예산을 통일교 사업에 활용해달라는 청탁이 핵심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뒤 외교부는 아프리카 ODA를 2배 늘리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등 통일교와 연관된 사업에서 ODA 예산 증액이 이어졌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역시 청탁 고리로 적시했습니다. 그녀는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케냐 영부인과의 만남에서는 청탁 내용 중 하나였던 아프리카 세마 운동을 직접 언급했다고 합니다. 현재 특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소환을 준비 중이며 통일교 측은 청탁이나 부정한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선 직후부터 이어진 권력과 종교의 만남 단순한 교류였을까요? 아니면 은밀한 거래였을까요? 더 많은 진실이 궁금하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윤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속옷 차림으로 버텼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촬영된 영상을 열람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속옷 차림으로 체포를 거부하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그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첫 번째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은 채 영장을 확인하더니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며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특검과 교도관들이 재차 설득했지만 그는 수의를 벗어던지고 이불을 덮은 채 반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 거부할 사람을 뭐하러 조사하냐, 당신이 검사를 해봤냐 같은 발언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6일 뒤 진행된 2번째 집행. 이번에는 아예 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옷을 입고 대화하자며 설득했지만 그는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후 다시 수의를 착용했지만 호송차로 이동하려 하자 내 몸에 손 하나 까딱 못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 역시 강제력 행사는 불가능하다며 교도관들을 압박했고,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 27년 했다, 합법이라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겠냐며 버텼습니다. 교도관들이 의자를 이용해 옮기려 했지만 끝내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결국 1차, 2차 모두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법사위원들은 불법은 없었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법 집행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저항은 단순한 고집일까요?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일까요? 이 논란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구치소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계좌에 무려 27억 원 가까운 돈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 거액이 외부 계좌로 흘러나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튜버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쓸 영치금을 모금하자면서 계좌번호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이 계좌에 최근까지 2억 7천만 원 넘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돈을 49일 동안 73차례에 걸쳐 외부 개인 계좌 등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직후 지지자들은 한 계좌번호를 공유하며 영치금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고독한 옥중 투쟁에 힘을 보태달라. 이 한마디에 수많은 입금 인증글이 이어졌고 금액은 단숨에 27억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용자가 쓸 수 있는 영치금은 하루 2만 원 안팎, 보관할 수 있는 최대 금액도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초과분은 통장에 보관해 출소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단 49일 동안 3차례에 걸쳐 영치금을 외부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법무부는 구치소장이 허가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며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거액의 자산가가 사실상 후원금처럼 돈을 모아 외부로 빼돌린 셈이 된 겁니다. 지난 7월 기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재산은 약 80억 원. 그럼에도 지지자들에게 옥중 후원을 받아 수억 원을 모금한 행태를 두고 민주당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의 영치금 계좌가 후원금 창구로 변질된 이 사건, 단순한 법적 허용일까요? 아니면 편법일까요?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을 2번 클릭해주세요. 강릉의 가뭄은 매년 반복됐는데 시장의 답은 여전히 기우제라니 이게 행정입니까? 거북등처럼 갈라진 강릉 시민 식수원 상류. 오늘 뉴스 같지만 2019년 보도입니다. 수십 년 농사, 이런 가뭄은 처음. 2015년 강릉 농민들의 속타는 심정이 담긴 기사입니다. 영동 지방은 지금 뜨겁게 말라간다. 2010년에도 강릉은 가뭄으로 메말랐습니다. 10수년간의 언론 보도를 살펴본 결과 강릉의 가뭄은 오랜 기간 거의 매년 반복됐고 그때마다 이런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비를 기다리거나 시민의 헌신에 기대거나 그리고 올해 9월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올해 반복되면 자연재해로만 치부할 수 없으며 정치가와 행정가는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기우제 지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